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31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바빠서 녹화가 좀 늦었습니다. 얼렁 진행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기업 실적 호조, 경제지표 호조라고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반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유럽도 지금 상승 중이고 아시아도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좋은 것이 전 세계 증시를 다 끌어올리고 있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증시가 오늘 뭐 1점 몇 프로 올랐는데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이 좋아서 한국 증시가 올랐어라고 표현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이 건너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올랐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뭐 이런 게 좋아서 그런 거고 미국이 오르니까 한국이 올랐으니까 그죠?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미국의 실적이 좋으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된다고요. 그죠? 저렇게 오늘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이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인 꼴이 됐어요. 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 자주 일어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슬슬슬슬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반등하고 있다. 세계 증시 반등하고 있다. 방향성은 아래로 다 같이 꺾였는데 여기서 일단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중요한 이벤트를요. 오늘 밤은 아니고 내일 밤에 있는 미국 물가지표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하지만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거 확인하고 나서는 뭐 상승으로 전환도 혹은 뭐 다시 뭐 계속 하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방향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금요일 날 밤에 있는 그 물가지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지금까지 뭐 좀 올라도 반등에 불과하고 뭐 좀 애매한 모습들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극복한 건 아니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도 하나 안 좋았고 또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반등하니까 또 지 혼자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지 혼자 거꾸로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 혼자 청개구리인 느낌이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초록색인데 지 혼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도 그래서 청개구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가지표 뭐 이런 그 경제지표 이런 게 안 좋게 뭐 나오고 있다. 뭐 12월 신흥산업 PMI 지수 뭐 급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 46.8이래요. PMI가 46.8이면 정말 많이 물 말아 먹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 볼 수 있겠고 뭐 전염병 확산 같은 것도 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저런 점들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뭐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 모양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일단 조금 전에 중국 이야기 했으니까 상해 종합까지만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하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다가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하면서 하락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쪽에 그냥 빠졌어도 되는데 올랐다 빠졌잖아요. 올랐다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항을 다시 한번 누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락 마감을 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다. 뭐 중요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며칠 전에 붕괴시킨 거고 여기 한 3080 정도 되는 자리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직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여기 7위안을 넘어가야 여기가 7인데요. 이 7위안을 넘어가야 여기 파란 선 7위안을 넘어가야 이제 위안화가 위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에 있는 뭐 6.95인가 뭐 여기를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위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그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뭘 기다릴까요? 아마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오늘 중국 증시 안 좋고 이러니까 위안화는 약세 흐름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위쪽에 매물 7위안을 넘어가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요 정도 봤으면은 중국은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딱 중요한 자리예요. 딱 정말 딱 중요한 자리. 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값이 지금 현재의 독일 지수가 11월 10일 날 나왔던 그 CPI 7.7 나왔던 그날의 종가 자리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되겠죠, 그죠? 이 자리 지금 다시 한번 재차 테스트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봤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이 올랐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멈췄죠, 그죠? 이 약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고, 낙폭이 과한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지지선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일단 뭐 이래저래 일단 그 반등 시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눈에 띄는 반등 시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건 하락이 멈췄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이 멈춰 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 또 오를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는 일단 하락이 멈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멈추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본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래저래 올랐습니다. 그죠? 이 마이크론 실적이 물 말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반도체들이 신나게 오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신나게 올랐습니다. 참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주식시장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왜 오르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선반영이란 개념을 그냥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래 원래 주식시장은 그런 곳이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 못 받아들이시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는 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반등에 불과하긴 합니다. 왜 반등에 불과하냐? 뭐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돌파 한착한 것도 아니고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라고 삼성전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락 중에 뭐 상승한 거니까 뭐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쵸, 고점 저점 다 낮아지고 있고 중요한 저항 저 위에 뭐 8만 뭐 800원 700원 이런 자리인데 뭐 근처에도 못 왔으니까 별 의미 없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굳이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78,000원이 지금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중요한 지지선으로서 이제 좀 의미가 좀 있어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뭐 의미가 있어져서 뭐 조금 올라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올라와 봐야 이 추세가 워낙 강력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가 워낙 강력해서 제가 뭐 딱히 뭐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78,000원 자리에서 지금 3, 4거래일 동안 머물고 있기 때문에 78,000원이 붕괴되면 폭락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78,000원이 지켜진다면 그래도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위쪽으로 목표치는 뭐 한 82,000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뭐 그 전에 87,000원 뭐 이런 자리가 이 훨씬 더 무거운 저항이라서 뭐 82,000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일단 87,000원 88,000원 넘어가야 뭐 더 올라가는 거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요한 자리를 오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코스피가 갈 때 가야 된다, 갈 때 못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락할 자리에서 그냥 적절히 잘 하락했어요. 하락할 자리에서 잘 하락하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뭐 47만 원 잠깐 붕괴시키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급락 준비 맞춰놨는데 장대양봉 튀어나오고 급락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큰 상승을 하게 됐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상승이 큰 상승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답답한 박스권 구간, 아직까지 뭐 별 의미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가야 될 때 못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폭락해야 될 때 폭락 못하니까 급등한다. 반등해야 될 때 반등 못하니까 급락하더라. 이런 모습들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위험해졌죠, 그죠?
지난번에 단기낙 폭과대에 대한 피로감 3, 4거래일 정도 어느 정도 잘 풀었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달려보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아직 근데 47만 원에 대한 테스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만 뭐 1,000원 이 자리를 완전히 이제 장대음봉 몸통으로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몸통으로 붕괴시킨 거는 아니죠, 그죠? 아마 47만 원짜리 테스트는 좀 몇 번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일단 하락하고 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고 이랬으니까 장중에 잠깐 저점도 낮추고 이랬으니까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하락하는 쪽으로 보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올랐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폭락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 눈앞의 폭락 위험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다시 이제 뭐 폭락을 하고 싶고 다시 코스피가 뭔가 폭락 준비, 급락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또 오랜 시간이 또 걸리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풋옵션이 어떻게 됐나요? 풋옵션이 또 박살났죠. 변동성 지수도 또 박살났죠. 이런 친구들이 음봉을 하나씩 맞음으로 인해서 이 타이밍이 또 뒤로 확 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오늘 나온 저 음봉 풋옵션과 이 변동성 지수에 나온 음봉 이런 것들 소화하려면 또 며칠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급락 위험은 저 멀리 뭐 완전 저 멀리까지 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멀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죠? 시장이 좀 안정된 뭐 그런 감이 있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00이라는 자리 지지력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300 붕괴되면 이제 아래로 와르르 하는데 300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간 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위쪽으로 저항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제가 뭐 아무튼 뭐 딱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뭐 좀 올라왔다고 했는데 뭐 그래봐야 그다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으니까 뭐 다음번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뭐 308 정도까지는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으니까 코스피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야 그래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날 음봉만 나오고 하락만 하는데 거기서 반등 이야기를 하면은 좀 무리죠, 그죠? 양봉 나오고 상승 전환한 거 확인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추세적인 뭐 혹시 뭐 아니면 연속적인 반등이 나오나? 이제 오늘부터 좀 의심을 해보면 되긴 됩니다. 뭐 일단 그래서 위쪽으로 저항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본인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죠? 반등 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튀어 올라오면 기회 봐서 아래쪽으로 후려 패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아직까지 뭐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는 자리고 풋옵션도 뭐 일단 오늘 좀 죽긴 죽었지만 얘도 풋옵션도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 있는 아직까지 포기하기 이른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폭락 위험, 급락 위험이 코스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조금 좀 멀리 도망갔습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뭐 반등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이 한 1015 정도 되는데 살짝 돌파 한착했는데 완전히 돌파 한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제 생각엔 며칠 정도 테스트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15가 워낙 중요한 저항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오늘 1017로 돌파 한착하긴 했는데 살짝 돌파 한착한 거고 그래서 신뢰도를 좀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반등 시 매도 전략 하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코스피 강세였으니까 자연적으로 강세 나왔을 거고요. 이상한 거 없고요. 그래서 뭐 요까지 일단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오늘 같은 때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긴축이나 인플레란 재료는 일단 뭐 물가지표 발표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뭐 시장이 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좀 주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되는 것들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또 뭔가 어떤 기업들의 또 미국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갖고 오늘 이 지지와 저항 테스트에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죠? 하여튼 S&P 3,900 어제 돌파 한착했지만 워낙 살짝 돌파 한착한 거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자리 3,900이라는 자리 저항이 있고요. 물론 3,900 돌파 한착해도 그 위에 뭐 3,930이니 40이니 이런 자리도 저항이고요.
보시면 그죠? 지난 여기 한 달 동안 11월 11일부터 해갖고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서 저항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런 저항들을 믿고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해 볼 근거는 있겠죠. 그죠? 여전히요.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3천을 뭐 쭉 오늘 3,900을 좀 넘는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한 달치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아래쪽으로 볼 근거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그죠? 충분히 있죠. 그죠? 위쪽에 저항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 달간 박스권이었으니까.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들이 뭐 어떤 바닥 따지기를 잘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중바닥형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밤에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하락 쇠기형 뭐 아니면 뭐 하락 채널형 이런 모습인데 얘가 추세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은 또 이제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좀 사라지는 거겠고 오늘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얘가 상승을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가능성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워낙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갑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밤에 잘 보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래서 오늘 다 봤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뭐 오늘 밤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기업들 실적 발표 때문에 또 뭐 미국 증시가 움직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